네, 요소 이어서 인산 암모늄까지 중국발 수출 통제 리스크. 네, 최근에 보시면요, 또 요소 관련 종목들, 비료 관련 종목들 시간의 시장에서도 굉장히 뜨겁고요. 정규장 연료도 급등하는 현상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또 수출 통제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런 원료들을 약간 무기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부각됐던 키워드는 인산 암모늄과 관련된 키워드였죠. 테마주들도 요즘 활발하기 때문에 의견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 팀장님, 이번 이슈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제가 이제 막 청산 유수처럼 말을 하다가 말이 턱턱 막히는 게 있는데 말이 턱턱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비방용이거나 정치적인 멘트가 나올 것만 같은데 제가 잠깐 입을 이렇게 닫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그냥 엄밀히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거면 사실 시사 프로그램을 보면 됩니다. 그쵸. 근데 네. 이런 뉴스를 왜 이렇게 생각하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다 보면 살짝 제가 선을 넘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 이제 서로 무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 선배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국가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 정치랑 무역을 할 때는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 네. 그래서 아무리 미중 정상회담이 잘 끝났어도 미국이 때리면 중국이 그냥 가만히 막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로 견제했고 히토류로 받아쳤고 그냥 고급형 GPU에서 저가형 GPU까지 견제한다고 하니까 이제 요소수까지 확장한 걸로 보인다라는 뷰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국가 자체 요소수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보면은 요소 생산은 정상적이래요. 근데 국가 내부부터 좀 안정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통관 절차를 조금 까다롭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을 뿐이지 수출은 할 거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재고를 다 팔기도 전에 잠가버리고 주문 누르면 취소시키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2021년 악몽이 되살아나면서 요소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거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또 욕을 먹고 있죠. 의존율이 70%에서 90% 뭐 있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근데 이제 조달청 같은 경우는 요소수를 조기 방출하기도 하고 있고 경기도나 정부 차원에서는 안정적인 공급을 진행을 하기로 하고 있고 국내 요소수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의 문의를 하면서 대책 있냐 괜찮냐 될 수 있겠냐 네. 대답을 받았답니다. 대답을 한 기업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주가 움직임은 이미 한 3일 됐죠. 요소수 뉴스 나온 지 한 3일 됐고 시세가 나왔는데 만약에 제가 시세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에 의한 매도세에 의한 시세라고 하면은 조금 조심을 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습 이력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도 차분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뉴스 나왔을 때는 개인 투자분들 달려들게 놔둔 다음에 어떤 좀 중장기가 될 거로 보이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개인 투자분들의 단기적인 차익실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하면 얼마든지 수익 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가급적 너무 요소수 문제가 심각하게 오래 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 그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소수 대란 최근에 이슈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의견을 함께 들어봤고요. 그러면 정 이사님은 요즘 테마 종목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이전에 우리 손팀의 그 진심이 느껴져서 정말 좋네요. 어떤 부분이요? 진심을 다해서 그냥 요소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질문을 하신 거에 좀 대답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너무 빨리 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벌써 금요일인데 지난주 목금부터 한번 보자고요. 목금부터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지난주 STO 오늘은 또 STO가 조용해요. 조용한데 지난주 금요일 STO 그리고 난 다음에 요소수로 넘어왔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가상화폐 쪽으로 갔다가 바이오 쪽으로 갔다가 오늘 다시 또 이제 중국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의 시장의 특징이 이건 것 같아요. 이건데 제가 특징이 지금 빠른 순환매인데 중국 쪽도 많은 테마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그 흐름에 좀 편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을 조금 이렇게 짧게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재반등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뭐 요소수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2021년인가요? 그때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맞아요.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제재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히토류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뭐 텅스텐도 뭐 제재를 하니 많이 그런 얘기가 있는데, 텅스텐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그것도 이제 소재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IRA만 보더라도 뭐 중국을 제재하겠다는 부분들이고 엔비디아 쪽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좋아질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는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규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네.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뭐 지속성 그러니까 그 지속이라는 것들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소위 이제 최근에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이 계속 빵빵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데, 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단발로 세게 나왔다가, 다시 조용해졌다가, 또 이슈 부각되면 다시 또 이제 두더지 잡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놓친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칫 놓친 거 들어갔다가 추격 매수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내 매수 가격이 온다고 하더라도, 수익 내려고 들어갔는데 결국 아이고 잘 탈출했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뭐 패널 관련돼서 있고 그다음에 중국 제재 관련돼서 테마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조정을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제 폐렴 관련돼가지고 한번 이제 다음을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폐렴 관련돼가지고 치료제, 국제약품 같은 치료제가 이미 부각이 됐죠. 그리고 메가 ICS 같은 것들 보게 됐고 진단키트 같은 것도 부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힌트가 되는 것들이 이제 중국 교육부에서 이제 마스크, 해열제 관련 물자를 충분히 비축하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아, 네. 그럼 여기에 이 두 개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종목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다시 얘기를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어쨌든 중국 관련된 이슈들이 있고 이런 이슈들에 인해서 조금 짧은 순환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타순을 기다리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응 측면에서요. 네, 그렇군요. 테마주도 요즘 활발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쨌든가 하나씩 좀 부각이 되면서 순차적으로 차례가 돌아가다 보니까 테마 종목들도 수익을 위해서 눈을 한번 돌려보자라는 말씀을 또 함께 주셨습니다. 일단 손 팀장님은 오늘 요소수와 관련된 이슈 좀 준비하셨으니까요. 관련 종목도 이쪽일까요? 네, 테마는 역시 가장 대장을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네.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KG 케미칼을 소개를 드릴 거고요. 건설 소재와 비료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요소수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녹스케이라는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네. 저는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재무제표를 열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우, 그래요?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평가 매력도도 업종퍼가 한 12쯤 되거든요. 근데 퍼가 한 1.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업종 대비 12분의 1가량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는데 앞에 KG가 있다 보니까 KG 그룹사 관련 모멘텀으로 슈팅이 나왔다가 밀렸다가. 네. 그래서 매년 상식적으로 매년 실적이 10% 20% 향상되고 있고 업종 대비 12분의 1가량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으면 차트가 보통 뭐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우상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뭐 KG 뭐 쌍용천 뉴스 나오면 빡 올랐다가 아, 네. 요소수 나왔으면 빡 올랐다가 이런 모습이 정말 아쉽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박스권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되시고 단기 스윙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수급 동향이랑 이슈 체크하시면서 매매할 수 있는 다방면에 있는 종목이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요소수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언론 기자도 아니고 내부자도 아니고 시장에서 나온 뉴스만 이게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도 자꾸 투자분들은 부정적인 뉴스를 기대를 하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일단 뭐 정부도 잘 하겠다. 근데 뭐 의존율이 오히려 늘었는데 어떡할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네. 저는 어떻게든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만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KG 케미칼 관계자분도 요소 수급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에서 수입되지 못하는 부족분들은 뭐 동남아나 중동 쪽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차질이 최대한 없도록 하고 있고 장기화될 시에는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 네. 3개월치의 물량을 비축했다. 이런 뉴스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자신감이 있잖아요. 3개월? 3개월이 과연 많은 것인가? 저는
이제 상용차 말고 승용차를 몰기 때문에 요소수를 쓸 일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상용차 쓰시는 분들은 3개월이면 상당히 적다라고 하십니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한 번에 넣을 때도 저도 넣어야 돼요. 차가 커서 그런 거. 상용차 보세요. 아, 디젤이시구나. 승용차인데 차가 크세요. 아, 그렇군요. 안 커요. 이쯤 세단인데. 되면은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네? 네, 지금 진짜 궁금해져. 계속 힌트 방송할 때마다 하신 얘기예요. 네, 언젠간 나오겠죠. 준 대형이라서 준 대형차라서 저는 필요가 없어요. 요소수가. 중대 아니에요. 중요해요, 중요. 올해 안에는 정 이사님의 차를 꼭 파헤쳐보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고요 속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길 바라는 건 아닌데 제가 요소수 섹터를 봤을 때 그다음 최근 좀 단기 섹터 강세를 보이는 거 봤을 때는 네네. 너무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그런 부분들 좀 외국인 투자가 포인트로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 네. 워낙 단기 트레이딩 할 때 손절을 거침없이 하는 분들인데 개인 투자분들의 매도 물량을 잘 받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가 순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5일선과 10일선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일주일 정도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요소수 관련해서 심화된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수익 청산하시면 되시고 요소수 관련해서 심화되지 않고 다른 테마로 넘어간다? 그럼 이제 손절가 잡고 일주일 안에 매매 마무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방망이 짧게 자는, 짧게 쥐고 가는 전략을 또 KG케미칼로 함께 제시를 주셨습니다. 그럼 정 이사님은 조금 전에 뭐 힌트를 네. 주시긴 했지만 뭐 마이코플라즈마 관련된 테마 종목일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제가 중국 교육부가 그 마스크하고 해열제 충분히 비추가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직 이쪽이 그게 시세가 세지는 않아요. 지금 마스크 쪽 같은 경우는 웰크론 정도만 이제 반응이 나온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해열제 쪽으로 일단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저한테 감기를 옮겼어요. 근데 별 티 안 나죠? 옆에 목소리가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좀. 아니에요. 오랜만에 봐가지고 원료는 아,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요? 원료는 괜찮았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회사에서 나오는 감기약을 사주고 싶어요. 오늘 제가 대원제약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코로나 때 한번 기억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 가서 처방받으면은 콜대원 감기약을 되게 많이 줬어요. 맞아요. 네, 처방 네.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그때 코로나, 지금 폐렴,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호흡기 바이러스, 호흡기 질환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열제 관련돼가지고 과거에 분명히 이제 부각됐던 종목들이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네. 본다면 이제 감기약 관련돼가 대원제약인데 대원제약이 12월 22일 날 장중에 19% 올랐거든요. 네. 감기약이 쓰다가 갑자기 확 식어버렸어요. 식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 때 콜대원 상품이 상당히 많이 매출이 높았던 부분들 그리고 아마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해열제 비축이 아닌 감기약 부족 현상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병원이 아마 미어 터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처방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국내 쪽 같은 경우도 감기약 관련된 회사들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대원제약이 코로나 때 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 보시면 어디냐면은 요관이거든요. 네. 요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한번 첫 반응이 나왔다가 이후에 처방 많이 나오고 해서 다시 한번 좀 반응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치를 보게 되면 다시 갔던 종목들이 물론 제가 아까 신상 말씀드렸지만은 신상이 나오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과거 경험치를 보게 되면은 대원제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제약도 있거든요. 사마제약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응이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런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반응 나온 종목들을 따라가서 대체가 가능하시다라면은 뭐 제가 굳이 뭐 이런 종목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제약품 같은 것도 보세요. 반응 세게 나왔잖아요. 세게 그렇죠. 나왔는데 뭐 이런 종목도 들어가서 뭐 잘 된다라면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거에 대체가 가능하시다면은 상관없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이제 선심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은 미리 어떤 뭐 해열제 관련 이슈가 있다라면은 이런 종목들 쪽으로 리스트업 하셔가지고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원제약을 말씀드리는데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텔루비라는 해열제가 있고요. 그리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제 기억이 정확할 지금 맞지 싶은데 반반인 솔직히 말하면 반반인데 이 대원제약에서 나오는 기침약이 있거든요. 네. 이게 되게 잘 들더라고요. 제가 간접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인 개인적 경험 얘기하는 거예요. 광고 아니에요. 네. 들었는데 그래서 아마 감기 걸리신 분들 같은 기침 좀 심하신 분들은 아마 콜대원에서 나오는 기침약 한번 드셔보시면은 아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기약이라든지 해열제 매출이 전체 매출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감기약 부정현상 얘기 나오게 되면은 아마 또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실적도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요소수라든지
그 인산 암모늄 여기에 제한시켜서 보는 게 아니라 중국 테마는 전체 카테고리 안에서 일단은 해열제 관련돼 가지고 대원제약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테마 종목들이 활발한 가운데 대원제와 마이코플라즈마와 관련돼서 최근에 또 호흡기 질환들이 많이 좀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감기약 관점에서 또 함께 투자 포인트 제시를 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요. 저희 또 남았나요? 12월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예, 그냥 들어보려고요. 다음 주에 대한 전략들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다행히 좀 성장주 정신을 차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딱 제가 저번 주 이 시간에 21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 진짜 거의 한 달 넘게 순매도를 하다가 네.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재미니 뉴스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개별주 위주로 매매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제 산타랠리를 기대하기에는 거의 시점이 다 왔거든요. 그렇죠. 저는 산타랠리를 몇 번 경험 못 해봤는데 이사님은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한 2번인가 3번. 네. 맨날 산타랠리 오나 했는데 안 오고 정말 이렇게 정말 산타랠리가 사실 막 8, 9, 10월에 상승해버리면 산타랠리가 안 오는데 그쵸. 8, 9, 10월 하락하면은 이제 11월 상승하다가 제가 한 2-3번 경험했을 때 한 12월 둘째 주와 셋째 주 사이 끝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12월 첫째 주고 다음 주 둘째 주인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랠리를 더 할까 말까 고민을 하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기관은 코스닥을 거의 한 달 넘게 팔았고 반도체를 팔았고 HBM 후공정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재미있는 뉴스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코스닥 반도체 매도세 나오다가 오늘 다시 코스닥 반도체나 IT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 다시 매수에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매수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럼 산타랠리 계속 되구나 풀 매수하기보다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수급 들어와서 맥점 잡았으니까 매수해서 한 5%, 10% 가져가면 되지. 이제 뭐 10월 말처럼 시스템 반도체 매수해서 30%, 50% 먹어야지. 이런 관점보다는 일단 12월 연말은 만약에 지금 상승 추세 사실 추세 보여주는 게 없죠. 개별 종목들 다 2, 3일 반짝하고 사라지니까. 그쵸, 네. 그래서 내가 12월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으시면은 개별 테마 매매 잘하신 분들은 3일 안에 짧게 5% 10% 먹는 매매 계속해 나가시면 되시고, 성장주가 다행히 정신 차렸으니까 AI랑 시스템 반도체 투자 시대 수익 관점으로만 연말 전에 마무리하는 관점으로 목표 수익률은 한 5에서 10% 잡으시면서 올해 2022년 잘 마무리하실 준비하시고 2023년 잘 마무리하실 준비하시고 2024년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짧게 수익 가져가시면서 그 가운데서 또 반도체 종목들까지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사님은 따로 전략 없으시면 이대로 끝낼까요? 끝내죠? 짧게만. 뭐 많이 해주세요. 짧게만 알려주세요. 네. 네. 저는 그 짧게 한 1분만 말씀드리면 되죠. 네. 산타레는 저는 오징어 게임처럼 개별적으로 오고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 화면 잠시만 좀 보여주시면은 그 대한통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보세요. 이런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산타레도 왔어요. 그렇네요. 그죠? 그리고 좋겠다. 네. 두산 로보틱스 지금은 좀 식었지만은 두산 로보틱스 10월 달에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겁니다. 지금 시장의 특징이 딱 이래요. 그러니까 가는 놈 위주로 해가지고 쏠리면서 해서 강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아마 매매가 꼬이실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이런 종목 잡으실 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다음은 누가 될 것인가 그 고민을 하시는 게 저는 상당히 낫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저도 좀 행보가 좀 탈출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지수인데 코스피거든요. 11월 15일 이후부터 지금 보면은 2,500포인트 전후로 지수가 누워버렸어요. 네. 오늘 재미있는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550포인트 돌파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나올지도 한번 지켜보자고. 이게 없다라면은 개별 종목 적으로 산타레리는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 ING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산타도 실제로 선물을 좀 나눠서 주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우는 아이에겐 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종목을 좀 잘 고르셔서 선별적으로 이 산타랠리를 개별적으로 챙겨가는 그런 전략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쉬운 이슈 읽어주기 1부와 2부 시간 함께 했고요.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님,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님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한 주 잘 준비하시는 오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